11시 김광일쇼 톱뉴스 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33년 숙적 이해찬, 김종인, 킹메이커 마지막 승부다. 그 다음에 김한길, 나경원, 정치 선배들 총 출동했다. 이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제 국민의힘 직전 당대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아마 곧 발표가 될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 이건 굳은 장고 이거 같습니다. 거의 확실하다. 이준석 대표는 좀 다른 뉘앙스의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고요. 모릅니다. 또 무슨 일이 돌발적으로 생겨서 다 없었던 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거의 굳어져 있는 이제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야, 상대편 장수가 김종인인데 우리도 그 같은 이 전 국회의원들을 이렇게 다 통화를 해서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누구지? 이해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해찬은 이 더불어민주당의 상임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문자 대신에 상임 선대위원장, 총괄 선대위원장 뭐가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고문자를 떼고 현장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가 있는데, 김종인, 이해찬 이제 33년의 숙적이다 이런 얘기 있는데 저 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해찬은 69세, 김종인 81세, 그러니까 12살 차이가 나는군요. 띠동갑. 현재 직책은 이해찬 민주당 선대위 상임 고문 이렇게 되어 있고,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 선거대책위원장, 유력하다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해찬은 지역구에서 7선을 했고 김종인 비례대표로 5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숙적, 악연 이렇게 보는 이유는 13대 국회의원 총선 때 서울 관악을 지역구에서 맞대결을 해서 이해찬 후보가 승리를 거둔 바 있고요. 지난번 20대 총선에서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있었는데 이해찬 후보를 공천해서 탈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이해찬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다음에 복당을 한 그런 과거가 있지요. 여러분, 이 공천 탈락은 악연도 이만저만한 악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디 연설을 할 때 무슨 간담회에서 누구 흉을 봤다, 뒷담화를 했다, 비난을 했다, 이런 악연은 씻겨 나갈 수 있습니다. 왜? 정치인들이 하다 보면 다른 자리에 가서 나를 좀 디스할 수도 있지. 나중에 만나서 이해해 주세요. 그 자리에는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배님.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네, 후배.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공천 탈락은 안 그렇습니다. 공천 탈락은요 거의 철천지원수 비슷해지는 겁니다. 안철수와 이준석, 이 두 사람이 지금도 아주 껄끄러운 관계인 이유가 바로 공천 문제와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준석 공천 받고 싶어 했을 때 안철수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요즘 그 라디오 방송 나가면 아직도 그 얘기 합니다. 그런데 이 김종인이 이해찬한테 공천을 안 줬던 겁니다. 탈공천, 이건 절대 잊을 수 없는 악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찬 상임 고문이 고문자 떼고 민주당의 선거 캠프, 선거대책위원회 이제 복귀를 하면은 이제 바야흐로 이해찬, 김종인 대 이해찬, 돌아온 예비군들의 한판 승부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 정말 뜬금없는 김한길, 난데없는 김한길,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윤석열 후보가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입니다. 전 자유한국당, 전 새누리당 그 중진 의원이 아니라 정반대쪽에 있었던 민주당 대표였던 김한길
몸이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아주 좋은 치료법을 이제 발견을 해서 상당히 이 건강을 회복을 했다. 그렇게 알려져 있죠. 배우 최민결 씨 남편 김한길 씨, 김한길 영입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이제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김한길이 따로 비공개 회동을 했답니다. 그러자 이준석 대표가 반대. 그리고 김종인 전 위원장이 반대. 김종인, 김한길. 그러고 보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별로 사이 좋은 사람이 없네요. 김종인, 김한길 두 사람도 매우 껄끄러웠습니다. 그것도 역시 공천하고 뭐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그때 김한길 대표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뭔가 이 공천권 가지고 얘기가 오가다가 사이가 아주 틀어졌다. 지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단지 지금 국민의힘 이 윤석열 후보가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영입을 하려고 하는 것은 김한길 전 대표가 비문재인 계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문이 아니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 교체 못 살겠다 갈아보자 문재인 정권 이런 큰 취지에 서로 의견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입을 한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자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했느냐. 반문 문재인에 반대한다. 반문 집합소처럼 된다면 또 다른 2020년 총선 패배의 재판이 될 수 있다. 통합을 진행하더라도 콘셉트가 잘 잡혀야 국민에게 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이 김종인 위원장은요 더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선거 때도 국민 통합이라는 걸 해봤는데 결국 그래서 국민 통합이 됐습니까? 그런 짓은 괜히 국민한테 빈축만 사지 별 효과가 없어요. 본질적인 것을 해결을 해야 하지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국민 통합이라는 게 아무렇게나 말로서 국민 통합이 되는 게 아니에요. 김한길 마음에 안 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지금 하고 있는 두 개의 위원회가 별도 구성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데 하나는 국민통합위원회, 하나는 미래비전위원회. 그래서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에는 김한길, 미래비전위원장에는 김병준. 이제 중진 정치인들을 영입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도 반대다. 이준석 대표도 반대요. 뭐 지금 이런 모양새인 겁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래 나를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하려면 확실한 원톱 체제를 보장해 줘야지 0.7 톱, 뭐 0.5 톱 나 이거 못해. 김한길, 김병준 다 머리 굵은 사람들 아닌가 봐. 그러면 그 사람들 우리 진영으로 오면은 다 나오고 뭐 반틈 권력을 나눠 갖기 하기 위해서 올 텐데 선대위를 구성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고 김한길한테도 물어보고 김병준한테도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선대위 구성해야 될 텐데 나는 그거 싫어. 지금 이런 국면이 오늘 상황인 것입니다. 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당 밖에 있을 때 언론 인터뷰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노골적으로 씹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1993년 동아은행 비자금 사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동아은행 비자금 사건으로 실형을 살았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돈의 뇌물을 받은 전과자와 윤석열이 손을 잡겠습니까? 이러면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했느냐.
굉장히 부담이 될 만한 인터뷰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풀어야 할 것이 있다고 본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좋아요. 김병준 선배 우리 당으로 오려면은 김종인 위원장한테 사과하세요. 이런 겁니다. 두르려면은 김종인 위원장한테 머리를 숙이고 두라라 이런 뜻입니다. 그대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말들이 대비가 돼서 보이느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이준석 대표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경제에 방점을 찍고 정치를 풀어가는 분이어서 김동연 전 부총리 같이 행정 경험과 경제 전문성 있는 분과 항상 연대를 추구한다. 이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김종인, 이준석 이 커플은 김한길 노, 김병준 노, 김동연 오케이. 네. 뭐 그 앞뒤로 여러 가지 조건부처럼 붙어 있는 말들이 많습니다만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드려야 그게 그 본질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네. 김종인과 이준석은 김한길 부담스러워. 저 사람 오면은 정치 구단인데 김한길 이 정치판에서는요 전략기획가로 아주 명성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전략과 기획, 선거 이런 거에서 김한길 따라갈 사람이 없다. 다들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한길이 선거판에 들어오면은 그것도 국민의힘에 들어오면은 김한길이 들어와서 내가 민주당 잘 알아. 나 민주당 잘 알아. 내 김종인보다 잘 알아.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톱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김한길 반대, 김병준 반대, 김동연은 이제 정부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만만해 보이는지 몰라도 김동연은 오케이. 이런 국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요즘 이제 이런 말을 씁니다. 레고 캠프다. 요즘 어린아이들이 쓰는 레고 장난감 있지요. 레고 장난감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갖다 붙이면 붙는 겁니다. 이렇게 돌기 모양의 동그라미 그걸 탁 붙이면 탁탁 붙지 않습니까? 무한대로 붙일 수가 있지요. 그래 레고 캠프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만났다는 거지요. 윤석열 후보가. 그래서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내 힘을 아끼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하자. 이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쪽에 이 사이트 MLB 파크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서도 이제 조롱하거나 또는 약간은 반대하는 그런 뉘앙스의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경원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선대위원장도 못하냐 이러면서 나경원 의원을 역성을 드는가 하면은 반대쪽에서는 나경원 의원은 보수정당을 역대급 암흑기로 만든 장본인이다. 신선함을 기대했던 지지자들의 기대치 충족하지 못한다. 이런 그러한 비난들이 또 함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 방송 오프닝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르겠습니다. 중도 진영에 있는 유권자 그리고 어쩌면 전통적인 보수정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어떤 시청자 또는 유권자들께서는 우리가 윤석열을 지지하는 이유가 뭐냐? 그 참신함, 그 다음에 살아있는 권력에 굽히지 않았던 그 올고듬, 강계 이런 것을 본 것이지 선거 전문가, 정치 선수들 이런 사람들 자꾸 끌어모으라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신문지상에 자꾸 아침마다 이름 올라오는 사람들을 보니 뭐 김한길, 나경원, 뭐 권성동, 김종인, 김병준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들었던 이름들.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한테 내 마음을 줘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것 윤석열 후보 캠프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진 유권자들에게
호소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이제 오늘날 사이에 선거대책위원회 이제 인적 구성을 발표한다고 돼 있는데 그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 상임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 그 밑에 6개 자리인가 다 4개 자리인가 본부장 쭉 발표하는데 다 식상한 얼굴들만 보이면 이것을 어디다 갖다 쓸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국민이 윤석열에게 열광했던 그 초심이 무엇인지 본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윤석열 후보는 이제 곧 발표하게 될 선거대책위원회 그 명단을 내놓으면서 2번, 3번 생각해 주길 바란다. 이런 시청자 의견들이 있는 겁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그랬네요. 이재명은 음주운전 불법이고 윤석열은 초보운전 불안하다. 그러나 저는 10년간 무사고 운전자다. 대한민국호를 모범적으로 운전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자꾸 기자들이 만나기만 하면 단일화 얘기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손사래를 치면서 나는 끝까지 뛰어갑니다. 나는 단일화 이번에는 없습니다. 이러는데 믿기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지난번 선거 때마다 단일화는 없다 그래 놓고 나중에 그 약속이 무산됐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도 그러한 장담이 100% 수용되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이제 이재명은 불법 운전자 음주, 윤석열은 초보 운전자. 나는 10년 경력에 대한민국호를 잘 운전할 수 있다. 근데 안철수 후보님 무사고 30년 한 사람들도 많아요. 좀 내 이거 딱 보는 순간 10년 무사고가 그렇게 자랑거리인가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농담입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이런 말을 했네요. 안철수 후보님 무리한 선거운동으로 이목을 끄니 기분이 좋으시죠? 하지만 정작 본인 지지율이 어느 정도는 나와야 국민의힘으로부터 러브콜도 받을 텐데 말입니다. 라고 했는데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역시 안철수 의원하고 매우 사이가 안 좋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 이 공천 문제로 등을 진 적이 있습니다. 공천 문제로 등을 지면 절대 화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말했네요. 10년 안철수 후보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10년 만에 1차로에서 5차로까지 급차선 변경을 하시고 좌회전 차로에서 우회전 깜빡이 넣거나 틈만 나면 양쪽 깜빡이를 다 켜고 운전하시는 분이 우리 후보를 비난하고자 열을 올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회전 하시는 것은 맞습니까? S입니까? 노입니까? 또 스틀리면 좌회전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그러고 있는데요. 말은 복잡하게 했습니다만 이준석 대표 얘기도 결국은 나 안철수 싫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글쎄요. 이제 정치인 이준석 본인의 개인적인 그런 앙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얘기는 가령 TV 토론에 나오는 패널의 입장이거나 혹은 유튜브에 나와서 하는 얘기거나 아니면 당협위원장이거나 그런 때 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지금 이준석 대한민국 제1야당 공당의 대표입니다. 그러면 이 정치적인 자산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단정적으로 미리 쐐기를 박아놓듯이 싫다고 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이런 말 주워 담으려고 이러는지 안 그렇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안철수 후보와 구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어떻게든 정권 교체의 여망을 짊어지고 제1야당을 책임지는 당 대표로서 좀 그런 말도 유연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공유 눌러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순간 저희는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고맙습니다.